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격언하의 효능에 대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지 레고사에는 숙달론의 격언으로 삼고 싶은 명언들 또한 다수 실려 있습니다. 명언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자신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경쟁하거나 시시비비를 논하지 말라. 달인이 사람을 보는 안목에는 한치의 오차나 실수가 없나니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은 타인에게 깊은 의지함으로써 원망하고 화를 낸다. 젊은이는 사소한 일로 인정을 받기도 하고 나쁘게 보이기도 한다. 이런 내용의 말을 기억해두면 현실 속 다양한 현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들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인생의 경험으로 삼고 본인의 기술로 체화하면 훗날 커다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쳐서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굳이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은 짧은 문장이지만 유난히 내 마음을 울려주었습니다. 127단은 딱 이 한 문장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지거나 불황이 닥치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런 경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다가 자신의 좋은 부분까지 잃을 위험이 큽니다. 또한 형식적으로 변혁을 위한 변혁에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마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쳐서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변함으로써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선제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문장이나 어휘를 격언화해두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상황을 판단하는 눈이 길러집니다. 무엇보다 격언화 작업의 기술 습득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 자체가 중요합니다. 고전에 등장하는 명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 그 자체의 가치보다 명언을 암송하여 격언화함으로써 생활 속 기술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시다 겐코가 숙달론의 대가임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실력 있는 세공사는 약간 무딘 칼을 사용합니다. 불산 조각의 대가였던 메우쿠안의 칼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세공사나 조각가들 가운데 진정 실력 있는 사람은 날이 무뎌져 잘 들지 않는 칼을 즐겨 사용한다고 합니다. 명인으로 불리는 메우쿠안의 칼도 둔했다는 내용입니다. 229단은 이 한 문장으로 다른 힌트는 없습니다. 흥법대사는 붓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명인이나 달인들은 자신이 사용할 도구를 고를 때만큼은 신중히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본인의 기술과 가장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훌륭한 도구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이 격언이 뜻하는 바는 그다지 훌륭하지 않는 도구라는 명인들이 사용하면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단순한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 격언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내 마음에 살아 숨쉬며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격언이 떠오르는 경우는 예를 들어 콘센트를 잡거나 무언가 개념을 정의해야 할 때입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헤쳐나가는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칼은 칼이라도 개 중에는 칼날이 예리하고 무딘 것도 있습니다. 물론 칼날이 너무 무딘다 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지나치게 예리하고 정적인 개념은 대중에게 보급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칼을 사용하는 사람이 뛰어난 솜씨를 가졌다면
차라리 약간 무딘 콘셉트를 사용하는 편이 효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시아라 문화, 적극적 수동성, 추진하는 힘, 질문력 같은 개념을 만들어낼 때 내가 주의했던 부분이 바로 날카롭게 파고드는 개념보다 약간 무디더라도 부담 없고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와 같은 스타일이라는 말도 일상적으로는 쓰이는 말이 그다지 예리하거나 날카롭진 않습니다. 연구자의 날카로운 의식을 오롯이 반영한 개념이라고 해서 반드시 바람직하고 고차원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공에서도 내 기술이 어떤가, 정말 훌륭하지 않은가 하며 장인의 의도가 지나치게 드러나는 세공은 아무래도 멋이 조금 덜하고 보는 맛이 없습니다. 기술을 너무 강조한 세공은 진정 좋은 세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은 한껏 기교를 부렸다기보다 귓가에 스미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피아노 소나타 같은 곡들은 너무 간단해서 피아니스트들은 오히려 더 힘들다고 할 정도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녹아들지만 깊이 음미할 만한 매력이 있는 작품, 이러한 작품에는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작곡가가 가진 의식의 날카로움이 곡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곡 자체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곡을 가리켜 명곡이라고 합니다. 명곡이라는 건 수많은 곡들이 있지만 모차르트 같은 경우 쉴 새 없이 용솟치는 아이디어를 노골적이고 날카로운 형태로 세상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무딘 칼로 곡을 구성하였기에 편안한 작품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술만 자랑하는 듯 보이는 작품은 오히려 존재감이 화려합니다. 완벽한 가까운 기술을 가진 사람의 의도적으로 다소 무딘 칼을 사용하여 작품의 존재감이나 리얼리티를 불어넣어주는 요령을 발휘합니다. 물론 훌륭한 세공사가 되기도 전에 무딘 칼을 사용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는 것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이 이야기가 귀중한 격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내 삶 속에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쓰레즈 레구사를 숙달에 이르는 교과서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요사다 겐코는 영역과 장르를 초월하여 달인이 터득하고 있는 보편적 요령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숙달의 비결을 향한 겐코의 강렬한 열정이면 살아가는 의미를 찾아가는 소망이 엿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엇을 잘하면 좋다는 기능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기분만으로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숙달의 비결을 터득하는 것이 삶의 의미를 손에 넣은 것임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신체 감각을 기술화하라. 두뇌를 단련하는 유아 교육. 숙달은 곧 기술의 습득력이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연습하고 양적인 축적이 질적인 전환으로 이어지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멍하니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선명하게 의식하면 숙달에 이르는 데 가속도가 붙습니다. 어떤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요령을 터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은 일정 수준의 시간을 투입하고 집중력을 유지해야만 찾아옵니다. 그 세계에 완전히 몰입하여
자신이 하는 일을 선명하게 의식하는 시간의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속되었을 때 비로소 요령이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기껏 긴 시간 연습을 했어도 집중력이 동반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배는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숙달의 비결은 집중력의 지속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일에 상당 시간을 집중력을 지속하는 것은 어른이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도 여기저기 신경이 분산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 단련하면 집중력을 지속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흔히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얼마 전 한 유치원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는 생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오사카에 위치한 파도마 유치원의 수업 장면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전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뇌와 좌뇌를 포함한 두뇌 전체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나이를 막론하고 모두 한시를 낭송하고 있었습니다. 이백의 정야사나 맹호연의 추뇨, 두보의 춘망 등 비교적 친숙한 작품부터 두보의 등악양루와 같이 긴 시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폭도 상당히 넓었습니다.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길고 어려운 한시를 힘차게 낭송하는 모습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습니다. 낭독 속도도 상당히 빨랐습니다. 느긋하게 낭송하다기보다 또박또박 시원시원하게 빠른 템포로 읽어 내려간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대로 낭송하지 못하면 몇몇 아이들은 주변 친구들의 리듬에 입을 맞추다가 확실하게 아는 부분이 나오면 더욱 큰 소리로 낭송하곤 했습니다. 템포가 빠르고 리듬감이 좋기 때문인지 아이들은 신이 나서 힘차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른들도 외우지 못하는 한시를 어린 아이들은 척척 낭송하는 장면은 적지 않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낭송하거나 암송하는 것은 한시만이 아니었습니다. 속담에는 선인들의 명언, 국내외 유명 시인들의 작품이나 글 등 장르도 다양했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워낙 큰 목소리로 빠르게 낭송하는 바람에 한 편의 시를 읽는데 1분이 채 안 걸립니다. 짧은 시 같은 경우는 5초에서 10초면 끝납니다. 이 과정을 한동안 지속하기 때문에 1분 동안 꽤 여러 편의 한 시를 낭송하게 됩니다. 5분에서 10분 동안 한 시와 장시를 쉬지 않고 낭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이로울 만큼의 뛰어난 시간 감각입니다. 그 교실에서는 1분, 아니 10초라는 시간만으로도 두뇌가 발달하기에 충분한 시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시를 5초나 10초 만에 낭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나자 선명한 의식을 통한 주의의 집중이 유아들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인류의 조건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읽어드린 내용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격언하에 대한 효능입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두뇌를 단련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시간 동안 투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격언하 같은 이 명언들도 방금 읽어드린 내용에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즐겁고 재밌을 때 어른이라고 무조건 집중력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리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됐을 때
그 집중력은 사실 어른보다 어린 이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명언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있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최근에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줄 타인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제서야 인생을 깨닫게 된다. 명언이죠. 여러분께서 좋아하신 명언 한 구절을 답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 좋은 내용 읽어드릴 때 시작하자마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길 바라고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